합시다. 오늘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자, 어떻게 보면은 대수에서 가장 심화 내용으로, 가장 고난도 문제라는 의미겠죠. 가장 고난도 문항으로 학교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내는 단원이 몇 개 있어? 라고 하면 딱 3개입니다. 그래서 수능에서도 이제 거기가 그 3단원이 보통 가장 고난도 문제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되죠. 그 3개가 어디냐면은 하나는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 그래프에서 너네가 겪어봤던 그 기억, 예언, 디귿, 참거짓 문제. 걔네들이 제일 많이 나오고 또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삼각함수. 거기에서 요거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제일 많이 냅니다. 고난도 문항으로. 그리고 세 번째로 넘어가면 이제 저기 수열 파트에 있는 수학적 비납법이라는 단어 안녕. 그렇게 총 3개의 단원에서 가장 고난도 문항을 많이 냅니다. 그러다 보니 모의고사 수능에 그 3단원이 어려운 문제들이 제일 많아. 그러다 보니 학교 선생도 어떻게 했어? 모의고사 문제를 출제를 할 때 일부러 노리고 하는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굳이 노리지 않더라도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 오다 보면은 당연히 삼각함수에서는 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파트가 어려운 문제가 많이 따라옵니다. 알겠죠? 학교 시험에서도 제일 어려운 문제들은 여기서 많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다. 그게 이번 기말고사 어려운 이유가 그 이유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도 기말고사 범위인데 수학적 귀납법도 학교 시험 범위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기말고사는 그냥 본인 개개인의 역량을 떠나서 학교 시험 문제가 가장 난이도가 높습니다. 알았죠? 물론 그러니까 더 잘해야 돼도 있기는 한데 왜 잘해야 되냐면 그냥 점수가 떨어질 겁니다. 아마도 학교 선생님들이 난이도 조절을 막 한다고는 하는데 평소랑 크게 다름없이 내다 보면은 아무래도 학교 선생들의 노림수와는 별개로 어렵다 보니 학생들의 성적은 당연히 떨어지게 되지. 뭔 말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평균 점수가 또 조금 떨어지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뭐라고 해야 되나? 어차피 내가 어려우면 다른 친구들도 어려우니까 막 등수가 막 변동이 크지는 않을 거야. 대신에 또 잘해주면 좋은 게 뭐냐면은 이 단원을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단원을 다른 학생들보다 좀만 더 열심히 해두면은 그만큼 올라가기도 쉽다라는 얘기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해보자. 더 중요하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지수로그 함수는 내가 이거에 비해서 비교적 쉽게 생각을 하다 보니 근데 그거는 다른 애들도 다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부분이 다 쉬웠는데 나만 갑자기 점수가 뚝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거든. 근데 요 단어는 달라요. 잘 해두면은 얼마든지 등수가 바뀐다. 그래서 2학기가 아니지.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말고 기말고사 때 등수 변동이 은근히 조금 일어나는 편입니다. 물론 이제 이걸 강조했던 게 공통수학 2 때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공통수학 2 2학기 기말 거기에서도 사실은 좀 변화가 많이 일어나기는 해. 어디냐 거기가 함수 이런 거 할 때 있잖아. 그때가 이제 좀 많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지금부터 설명하러 갑시다. 일단 사인 법칙은 내가 코사인 법칙이랑 함께 제일 계속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왜 사인 법칙 써? 이거 왜 코사인 법칙 써? 그걸 뭘 보고 너희들은 판단을 했어? 라는 질문을 자주 하게 될 거예요. 실제로 그걸 많이 봐야 되고 이게 다른 단원들은 당연히 당연하게 라고 나는 얘기를 하지. 함수와 함수의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연립을 해야 되고 연립을 했는데 2차 방정식이면 당연히 판별식을 쓰는 거야. 그치? 점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 어쩌고 저쩌고 하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했으니까 당연히 거리를 써야 되는 거라고. 근데 요 단어는 왜 그걸 쓰는 데가 학생들 기준으로 당연하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사인 법칙 쓸 거야, 코사인 법칙 쓸 거야, 또는 내가 처음 설명할 때부터 언제 사인 법칙을 쓰니, 언제 코사인 법칙을 쓰니 계속 강조를 하게 될 거다. 알았죠? 그걸 잘 참고하면서 들으세요. 일단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그림에서부터 가장 큰 차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인 법칙은 외접원에 대한 언급을 반드시 합니다. 또는 붙어 있을 겁니다. 코사인 법칙은요. 외접원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외접원이라는 그림이 없으면 무조건 코사인 법칙이다. 그거는 아니고 얘도 뺄 수는 있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외접원에 대한 언급이 있는 순간 걔는 무조건 사인 법칙인 거야. 오케이? 한 번은 무조건 쓰이게 될 거다. 자, 고3 때까지 너희들이 다양한 삼각형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외접원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는 거는 오직 2학년 1학기 대수에서 무조건 딱 한 번 등장한다. 고3이 될 때까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은 그동안 만나는 외접원 얘기가 나오면은 무조건 사인 법칙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수투로 가도 마찬가지고 미적분 너희들은 수투가 아니지 뭐야 저거. 미적분 1으로 가도 마찬가지고 미적분 2로 가도 마찬가지고. 오케이. 자, 어쨌든 세 꼭지점의 좌표를 ABC라고 하고 그놈의 각의 크기 또한 ABC라고 부를게요. 그때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은 각 A에 대한 대변의 길이는 무조건 A, 스몰 a, B에 대한 대변의 길이는 스몰 b, 각 C에 대한 대변의 길이는 스몰 c. 이 ABC, 스몰 ABC라는 언급 또한 학교 시험에서 언급을 안 한 경우가 많습니다. 뒤에 문제 풀어봐도 마찬가지야. 뭐 대변의 길이를 스몰 ABC라 하고 이런 말 잘 없을 거야. 없으면은 그냥 너희들이 이대로 따라가주면 돼. 선생님 A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요. A 막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 마세요. 알았죠? 학교 선생님들도 아마 얘기할 겁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사인 법칙은 뭐다? 결론부터 얘기해보자. 사인 A의 분의 대변의 길이 스몰 a와 사인 B에 대하여 그 각에 대한 대변의 길이 스몰 b, 사인 C분의 C는 항상 동일합니다. 그리고요, 그 동일한 값은 각각 2R이라는 값으로 같아진다. 그때 그 R이 뭐냐? 바로 외접원의 반지름이지. 오케이? 요것도 역시까지 기억을 해두자. 그래서 사인 법칙의 활용 용도는 딱 두 가지야. 요 두 개를 갖다라고 너희들이 식을 세워서 뭐 예를 들어서 스몰 a가 미지수면 a를 구하는 방법. 또는 A, B 나와 있고 각 B를 물어볼 때 사인 B, 요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B를 구하는 방법. 어쨌든 뭐가 만들어져야 된다? 대각, 대변, 대각, 대변. 각의 크기와 변의 길이가 주어지는 게 마주 보는 걸로 대변, 대각 관계로 두 세트가 주어진다면 물어보는 거 포함, 구하는 거 포함. 아, 같은 말이구나. 물어보는 거 포함, 주어져 있는 거 포함. 오케이? 그러면은 100%다 뭐다? 사인 법칙을 쓴다. 두 번째 뭐다? 예. 이 둘이가 같다라는 식으로 식을 너희들이 세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무조건 뭐다? 문제에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어쩌고저쩌고, 외접원의 넓이가 얼마인, 외접원의 둘레의 길이가 얼마인이라고 주어지면 그거 반지름 준 거잖아. 그러면은 무조건 이런 식으로 또는 이런 식으로 또는 이런 식으로 같다라는 식을 세워주면 됩니다. 알았음? 오케이? 끝. 자, 그러면 첫 번째 뭐 나올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인데 증명도 한번 먼저 해볼게요. 알았죠? 사인 법칙 증명 각자 지금 해보실래요? 증명을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을 낸다라는 의미로 연습을 하는 것은 아니야. 꼭 서술형이 아니더라도 빈칸 추론형이나 이런데 수행평가나 이런 데서 언급을 한 번씩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증명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세요. 증명을 해보라는 이유는 사실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진짜 증명을 완성을 한다, 성공을 한다고 해야 되나? 진짜 증명을 찾아낸다, 증명하는 방법을 찾아낸다, 뭐 이런 거에 의의가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말 그대로 이제 그림이단 말이야. 그림을 가지고 놀 줄 아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냥 일반적인 계산형 문제 푸는 것도 마찬가지야. 너네가 그림을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너희가 이제 중3 때부터 하던 그 마법의 보조선 있잖아요. 보조선 하나 딱 그었더니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보조선들. 그런 거 하나하나 그어줄 수 있냐 없냐 또는 긋는 연습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나중에 많이 도움이 되거든. 자, 갑니다. 사인 법칙에 대한 증명은 사실 요겁니다. 아니 뭐 그림을 굳이 그릴 거 있나? 저 그림 그냥 이용할게요.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사인 A분의 A는 2R이다라는 걸 밝혀본다고 치자. 그럼 뭐야? 각 A를 유지시켜야 돼. A를 뭐 쪼개고 뭐 나누고 늘리고 하시면은 안 됩니다. A는 유지시켜야 돼. 그게 힌트지. 뭐? 아까 말했던 원주각은 어디로 이동시키든 일정하거든. 그럼 A를 이동을 해보자는 얘기야. A가 지금 호 BC의 원주각이잖아. 어디로 이동하든 상관이 없음. 그때 어디로 옮기냐? 직각삼각형이 되도록 옮기는 거야. 여기.
그러면은 각 크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A라는 각과 A'이라는 각의 크기는 동일합니다. 맞죠? 위치는 바뀌었고 삼각형은 바뀌었지만 각의 크기는 동일하단 말이야. 스몰 a도 역시 변함이 없고. 자, 그럼 여기서 어디로 옮겼다고 내가? 직각이 되도록. 그러면 직각이 된다면 A'의 B라는 이 길이는 뭐가 되는데? 바로 2R, 지름이 되어버리잖아.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사인 법칙이 아니라 그 뭐야? 그냥 사인 정의를 써주면은 사인의 A'은 빗변의 길이 2R분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2R분의 A가 등장하게 돼요. 사인이니까 이거죠. 근데 그 사인 A'이 뭐랑 같다? 사인 A랑 동일하고 A와 A'의 크기는 동일하다. 그러면 이제 요 녀석의 공식을 뭐 요렇게 자리 바꿔주면 사인 A분의 A는 2R입니다가 나오고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B를 움직여보고 C를 움직여보면서 다 똑같이 써주면 결국 사인 A분의 A는 2R, 사인 B분의 B는 2R, 사인 C분의 C는 2R. 그래서 전부 다 2R, 2R, 2R 동일하니까 저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지. 뭔 말? 자, 이게 사인 법칙이고요. 두 번째로는 코사인 법칙으로 갈 겁니다. 코사인 법칙도 동일합니다. 근데 외점원에 대한 언급이 굳이 필요 없다는 거지. 오케이? 자, 간다. 이때 공식은 뭐다?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뭐예요? 피타고라스 정리랑 비슷하죠? 어느 한 변의 제곱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두 변의 길이의 제곱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면 직가삼각형이고 뭔가가 붙어. 그 뭔가가 마이너스 2bc 코사인 a라는 형태를 띠고 있다. 오케이? 그럼 b제곱은 어쩌고저쩌고, c제곱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세 가지 공식이 등장하게 되겠지. 나는 일단 하나만 써놓을게. 역시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이 녀석 뭐 해보세요? 증명해보세요.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그리고 한 번쯤은 뭐 정리를 해서 필기 좀 해두는 것도 도움 될 겁니다. 아시겠죠? 코사인 법칙 증명. 코사인 법칙은 어떻게 증명하나? 자, 우리가 밝히고자 하는 게 A제곱은 이라는 겁니다. A는 쪼개면 안 돼. 내가 구하려는 A쪽은 쪼개면 안 돼. 그리고 어디도 각 A도 건드리면 안 돼. 각 A는 살려줘야 돼. 쪼개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각 다른 각들은 마음대로 쪼개도 되고 다른 변의 길이 정도도 마음대로 건드려도 좋다는 얘기야. 그게 어떻게 보면 코사인 법칙을 증명하는 힌트다. 얘들아, 알았냐? A를 쪼개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는 쪼개면 안 된다라고 해야지. 쪼개지 말라는 얘기는 B나 C를 쪼개는 건 얼마든지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A나 B를 쪼개고 B나 C를 쪼개다 보면은 자동으로 그 선분 A는 안 건드리고 다른 한 변 C지. 지금은 내가 그런 거는 C를 건드리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쪼개게 되면 B를 쪼개게 되겠죠. 그것도 증명 방법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는데 여기를 구해볼까요? B 사인 A 이렇게지. 사인 A입니다. 그럼 여기는요. B 코사인 A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C 마이너스 B 코사인 A입니다. 그러면 끝났어. 뭐가? A를 구하기 위한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끝나. 그래서 여기다 써야 되겠다. A 제곱은 B 사인 A의 제곱이니까 B제곱 사인 제곱이라고 쓸게요. 그냥. 플러스 여기는 쓰자. C 마이너스 B 코사인 A의 전체 제곱입니다. 전기를 해볼까요? B제곱 사인 제곱 A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플러스 B제곱 코사인 제곱 A. 그러면 끝. 뭐가? B제곱으로 묶어주면 사인 제곱 A 코사인 제곱 A 들어오면서 그냥 1. 그냥 B제곱입니다. 그리고 C제곱 남아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끝. 요게 두 번째 증명. 코사인 법칙에 대한 증명. 오케이? 끝.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뭔가 문제를 싹 풀러가야지. 근데 그 전에 공식이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하나 더 있습니다. 코사인 법칙에서도 변형식이라는 게 있고 코사인 법칙의 변형. 그 다음에 이건 아니지. 이건 여기. 그리고 사인 법칙의 변형. 얘가 두 가지죠. 옆에다 쓰죠. 자, 요 두 가지까지 해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완료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사인 법칙의 변형식은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거부터 가자.
두 번째 녀석은 뭐냐면은 뭐 요게 같은 요거랑 요게 같은 이 두 개 비교하는 거에서 그냥 자리 바꾸기 또는 그냥 요거 증명하다 나온 저 녀석을 가지고 오는 거야. 뭐 2R분의 아니 이거부터 써야겠다. sin A가 뭡니다. 2R분의 A입니다. 두 번째 코사인 법칙은요. 역시 코사인 A가 뭔데요? 라고 바꾸는 거야. 그럼 이거 자리 바꾸면서 우변에는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생겼겠지. 그래서 요게 넘어왔으니까 앞에 2BC를 가지고 있어. 양변을 2BC로 나눠주는 거야. 이렇게 이항식해서 만든 거, 요 공식을 변형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의 변형식이라고 부르는 요 두 가지는요. 딱 용도가 하나로 정해져 있다. 언제? 삼각형 모양을 찾아가는 문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 다음식 블라블라블라를 만족하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가? 이런 문제. 오케이? 또는 다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까지도 갈 수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일단은 빼자. 어쨌든 삼각형 모양을 판단해야만 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에서 무조건 두 가지 사용합니다. 어느 단원이랑 연결시키면 되냐면 고1 때 배웠던 인수분해 단원에 삼각형 세변의 길이를 small abc라 할 때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가라고 물어보면서 그 abc, small abc를 가지고 막 2차식, 3차식 꼴을 만들어 놨어. 그런 문제랑 연결되는 겁니다. 걔네들은 다 변의 길이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인수분해를 해주다 보면은 어떤 인수는 a 플러스 b라서 0이 안 돼. 또 다른 인수는 b 플러스 c라서 0이 안 돼. 근데 마지막 인수가 c 마이너스 a라서 0이 될 수 있어. 인수분해해서 는영꼴을 만들었는데 앞에 두 개의 인수는 0이 안 되는데 얘는 0이 되는 그런 놈들 분명히 언제 고1 때 만났었거든. 그거랑 똑같아. 대신에 이제는 세 변의 길이에 대한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각에 대한 얘기가 등장해 있을 거야. 그럼 각에 대한 얘기에서는 어떻게 한대요? 새로운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변의 길이로 바꿉니다라는 얘기로 이 용도를 받아들여주면 된다. 각각의 변형식을. 그래서 고1 문제로 돌리는 거야. 우리가 직접. 인수분해 하러 가는 거지. 뭔 소리인지 알겠음? 오케이?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더 여기 비워놓은 거 마지막 사인 법칙의 변형식 첫 번째 녀석은 뭐냐면 분수식을 다른 말로는 비례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1분의 2면은 1대 2면은 2분의 4고 3분의 6일 수 있겠지. 그때 분자를 봐봐. 2, 4, 6, 1, 2, 3 B가 똑같아. 그래서 뭘 말하고 싶은 거냐? 세 변의 길이 B에 비례하는 거는 누구? 각 A와 각 B와 각 C의 크기가 아니라 각의 크기가 아니라 사인 각, 사인 각, 사인들의 B가 변의 길이 B랑 일치한다라는 거. 오케이? 그거는 뭐 이제 딱 보자마자 어떤 문제인지 문제 자체에 비례식이 주어져 있을 거라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뭔가 와 엄청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야. 문제에 비례식이 등장하고 막 세변의 길이 비라던가 각의 크기 비라던가 사인들의 비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냥 이거 사인 법칙이네 하면서 다른 거 하나 써주면 되는 거예요. 요게 주어지면은 이거 쓰면 되고 이게 주어지면 이거 쓰면 되고 알았죠? 뭐 그 정도. 그러면 끝. 이번 단은 끝난 거야.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자, 시간이 한 20분 정도밖에 안 남은 관계로 문제를 싹 풀고요. 쉬었다가 풀이를 할게요. 문제부터 골라줄게. 정리할 거 있는 사람들은 정리부터 다 해주세요. 일단은 그리고 문제는 우리 홀짝 구분 없었지? 나한테 다른 교재였지? 일단 1119번 이 증명 좀 지울게. 1119번 풀고 계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좀 내신 고정에 있는 어려운 문제 좀 풀고 싶은데 시간이 될려나 모르겠네. 여기 문제를 조금 줄일게. 너무 많이 다루진 않을게. 이거 해야 된다. 어려울 텐데.
활용은 돼? 20분? 10문제 미만으로 끊어야 되겠는데? 너무 어려운 문제만 고르나? 이 정도면 할까? 이거 하나만 더 하자. 예. 자, 여기까지입니다. 8개네요. 풀어보세요. 다음 그림 같이 어쩌고저쩌고. 자, 무슨 법칙입니까? 뭐 단원의 이름, 유형의 이름이 사인 법칙이라서가 아니라 누가 봐도 왜 저번에 변지름 길이 얘기했으니까 사인 법칙. 일단 최소한 답을 구하는 마지막 단계는 사인 법칙. 좀 이따가 이제 나중에 고난도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은 조건이 몇 개 더 사라지면서 너네가 직접 조건들을 찾아야 되는 문제들도 있을 거야. 그러다 보면은 뭐 코사인 법칙 써서 이걸 먼저 구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사인 법칙으로 마무리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기는 하지.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지금 기본적인 문제부터 그냥 사인 법칙 써야지 아무거나 써봐야지 이게 아니라 뭔가 너희들이 하나하나 왜 사인 법칙을 쓰고 왜 코사인 법칙을 쓰고가 명확하게 좀 나와줘야 됩니다. 알았죠? 어쨌든 이거는 사인 법칙으로 마무리 짓고 싶어. 그러면 뭐가 필요해? 는 ER 하기 위해서는 마주보는 대변 대각의 크기가 한 세트는 완성이 되어 있어야지. 근데 30도에 대한 대변의 길이는 미지수로 나와 있고 그것도 물어보는 대상이고. 그럼 12에 대한 대변의 길이가 대각의 크기가 주어지면 좋겠는데 더해주면은 180도. 그럼 여기 몇 도? 45도. 됐죠? 그래서 아하 사인 45도 분의 대변의 길이가 10이고 그게 2R인데 그걸 가지고 한 번 더 뭐야? 사인 30도분의 A라고 해주면 된다. 맞지? 여기에서 먼저 뭐가 나옵니까? R이 나옵니다. 그 R을 대입해버리면 여기서 A를 구할 수 있겠죠. 그렇게 방향 잡아가는 거지. 마무리 지어볼까? 그래서 얘가 2분의 루트 2니까 12 루트 2 2R R은 6 루트 2 그걸 가지고 대입을 해주면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12 루트 2는 얘 뭐야? 사인 30도 2분의 1이죠. 2A A도 6 루트 2 뭐야? 답이 똑같네? 둘이 곱해주면 답은 72 5번 이렇게 나오겠다. 맞지? 어때요? 정말 쉽죠? 됐죠? 답 맞냐 이거 5번? 맞게 나네? 이거 똑같이 나왔어? 오케이. 33 가보자. 답이 이상할 수도 있어서 물어보는 거임. 나도 실수를 많이 하니. 자, 어쨌든 33번 갈 건데 이 문제는 별표 좀 쳐놓을래요. 자, 문제가 좋다도 맞아. 근데 문제까지 다 기억하기는 쉽지 않고 이 그림 자체를 눈에 좀 많이 익혀두세요. 이 그림 진짜 많이 쓰입니다. 알았죠? QR의 길이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QR을 포함하는 어느 삼각형이 등장해야 되겠지. 뭐 두 가지 중 하나겠지. 요 삼각형으로 가서 QR의 길이에 대한 대각의 크기 얘가 나오든가. 아니면은 QR을 포함하는 삼각형 어떤 삼각형? 여기서 마무리 지을 수도 있겠네. 뭐야? 요 변의 길이에 대한 대각의 크기 요거. 둘 중 하나가 등장하면 됩니다. 자, 방향성을 잡아놓고 마무리 지어보자. 자, 뭐야? 근데 여기서 힌트는 여기가 90도고 저기도 90도니까 사실 노란색과 빨간색과 합은 파이야. 180도야, 180도. 그렇기 때문에 노란색이든 빨간색이든 둘 중 하나만 나오기만 하면 그냥 끝. 그래서 요 문제는 어디가 힌트? 여기가 힌트겠지. 맞지요? 어우, 다리 아파. 그런데 잠깐만. 됐죠? 그러면 뭐다? 사인 세타 크기를 찾아올 수 있지. 어떻게? 전체 삼각형에서 세타는 사인 세타는 이거니까. 5분의 3? 찾아왔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사인 세타에 대한 대변의 길이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서문 QR의 길이인데 그거랑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얘는 5분의 3이지만 얘가 있어야 QR의 길이가 등장한다. 맞지? 됐지요? 그럼 요 녀석에 대한 요 우변 뭘까? 또 다른 어떤 각분의 변의 길이일 수도 있고 이하일 수도 있어. 맞지? 둘 중에 뭐가 먼저 나올까? 그때 힌트는 요 90도 한 번 더. 요 90도보다 외접원을 만들어주잖아. 아, 그림이 왜 이래? 요거잖아요. 요 녀석을 지름으로 하면은 그놈에 대한 원주각이라서 90도였고 원주각이라서 90도였다. 아, 저 6이 뭐였네? 2R이었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5분의 3 곱해주면 5분의 18이 답이겠네. 어디 갔지? 5번. 이렇게 되는 거지. 알았죠? 이렇게 찾아가는 거. 그래서 저 그림을 잘 익혀두세요. 저 외접원의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이래. 저 외접 원 얘기로 넘어가는 거다. 잘 기억해두자. 자주 만날 그림입니다. 저 녀석. 아까 33번.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저 그림 자체는 비슷하게 생겼을 거다. 자, 그 다음에 41번. 요 녀석은 일단 뭐 사인 법칙입니다. 코사인 법칙입니다를 다 떠나서 일단은 각 두 개 더해놓은 거. A 더하기 B, B 더하기 C. 요런 녀석들의 생김새가 어떻게 보여야 하겠지? 세 변의 길이의 합은 파입니다. 그래서 얘는 A 풀 B를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파이 마이너스 C였던 거예요. 파이 마이너스 A고 파이 마이너스 B였던 거야. 그게 이거예요. 근데 사인 파이 마이너스 C는 사인 C랑 똑같잖아. 그래서 이거를 지금 뭐 5대 6대 4라고 준 거야. 그때 사인 각의 크기, 사인의 크기들이 5대 6대 4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C 대 A 대 B가 주어지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디로 넘어간다? 요거 대입해버리면 끝나죠. 어떻게 대입할 건데? 따라서 C는 5에 대한 길이 5K, A는 6K, B는 4K. 대입하면은 KKK 약분되면서 답 나올 겁니다. 계산 생략할게요. 알았죠? 다음 46번 어떤 삼각형인가요? 요거지. 삼각형 모양 찾아주세요. 그러면 모든 각에 대한 얘기들을 변에 대한 얘기를 바꾸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 참고하자. 사인도 있고 코사인도 있기는 해. 근데 코사인을 생김새를 봐봐. 요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사인에 비해서 좀 많이 복잡하게 생겼죠. 근데 그 녀석을 제곱을 하래. 말이 돼? 안 되지. 그래서 이 문제는 코사인 법칙을 써도 답이 나올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거보다는 1-사인 제곱 1-사인 제곱을 써달라는 얘기가 아닐까? 그래서 여기 1, 2 삭제 후변은 0입니다. 그러면 끝났죠? 뭐예요? 사인 제곱의 C는 넘어가서 가자. 사인 제곱의 A, 사인 제곱의 B고 그때 사인들이 다 2R분의 A, 2R분의 B, 2R분의 C니까 예, 제곱까지 하면은 4R제곱분의 C제곱 4R제곱분의 A제곱 4R제곱분의 B제곱 그럼 양변의 4R제곱을 곱해버리면 사라지면서 피타고라점이 나왔잖아. C가 B뼈이다. 그죠?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끝나겠네. 그래서 이거는 좀 기본 문제다 보니 인수분해가 없었는데 나중에는 스몰 a, 스몰 b, 스몰 c 변들에 대한 뭐요? 어떤 2차, 3차식이 나오면서 인수분해형 문제로 넘어갈 거다. 알았음? 다음 58번 가볼까요? 역시 정리해 주세요. 아까 몇 번? 46번. 지울게요.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간다? AD의 길이. 여기서 사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58번 문제 있잖아. 진짜 문제는 이게 아니야. 진짜 문제는 여기 있나? 없네. 진짜 문제는 저 60도 안 줘야 정상입니다. 물론 그때는 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긴 할 거야.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 내접, 원에 내접하고 있는 사각형에 대한
중학교 때 배웠던 큰 특징 중 하나. 어떤 거? 마주보는 두 네 대각의 합은 180도다. 그래서 얘가 120도로 등장하는 거. 그러면서 AC를 딱 그어줬을 때, 각 두 개를 살리기 위해서 그어줬을 때, 우리는 여기다 쓰자. AC의 제곱이라는 길이를 왼쪽 삼각형에서 한 번, 오른쪽 삼각형에서 한 번, 두 번 그을 수 있습니다. 맞죠? 요 내용. 그때 저 60도가 꼭 필요한 건 아닐 수도 있어. 여기가 세타,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 세타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실 부호만 반대고 크기는 똑같잖아. 그러면서 그 크기가 사라지거나 그 크기를 구할 수 있는 놈으로도 넘어갈 수 있어요. 어쨌든 가자. 나, 얘 뭐야? 36 더하기 16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세타. 물론 60도입니다. 얘는 4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둘이 같다는 거에서 얘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를 고쳐주면은 코사인 세타를 구하러 갈 수도 있어. x가 주어지면. 알았죠? 그렇게도 넘어가기도 한다. 지금은 60도, 120도니까 그냥 갈게요. 자, 하나. 그래서 코사인 60도 얼만데요? 2분의 1. 코사인 120도 얼만데요?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플러스로 고치면서 2분의 1. 됐죠? 그럼 x에 대한 2차 방식이 나왔잖아. 저번부터 완성하자. 약분. 얼마야? 얼마야? 28? 는 x제곱 약분 하자. 더하기 2x 더하기 4? 오케이.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4는요. 6, 4 마이너스 x의 길이는 당연히 양수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답은 4입니다. 알았음? 그때 요렇게씩 세우는 거 요거. AC의 제곱을 두 번 구하는 거. 요런 것들도 역시 많이 만나게 될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고난도 문제는 네 변의 길이만 다다다닥 주고 각 하나도 안 주는 그런 문제로도 넘어가게 될 거다. 역시 정리해 주세요. 다 되면 67번 갑시다. 다음과는 같이 AB의 길이가 6, AC의 길이가 10인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AB가 6, AC가 10, AB가 6, AC가 10. 잠깐만 표현 좀 하자. 자, 그리고 D를 잡는데 어떻게? AB랑 AD가 같아지도록. 여기 6이고 일단 여기 4가 냈네. 10을 지울까? 몰라, 일단 냅둬. 그리고 BD의 길이 루트 15까지. 뭐 준 거 엄청 많다, 그죠? 그때 BC의 길이를 물어보네. 에이, 딱 봐도 아까 방금 문제 그 몇 번이었냐? 58번에서 나왔던 거랑 비슷해. 58번도 AC가 양쪽 삼각형에서 두 번 사용하는데 AC의 길이가 겹치다 보니 AC 제곱은으로 갔었잖아. 얘도 비슷해. 겹치는 게 하나가 있어. 어디 있는데요? 요각 세타. 어떻게 생각할 건데?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쓸 수 있지. 왜? 세 변의 길이와 각 하나. 두 번째, 구하고자 하는 거를 포함하도록 여기에서도 코사인 세타를 살릴 수 있죠. 맞죠? 중복되는 각 하나를 두 번 사용해 주는 거지. 그럼 빨간색 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를 먼저 찾아와 보자. 뭐야? 2 곱하기 6 곱하기 6분의 뭐 쓰는 거야? 지금 코사인 법칙 변형 쓰고 있는 거다. 2 곱하기 6 곱하기 6분의 뭐예요? 36 더하기 36 마이너스 루트 15제곱 15. 그렇게 구한 코사인 세타 먼저 구할까? 72 아니야. 11, 47? 이렇게 지저분해. 70이야? 70이면 47. 뭐 이딴 식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한 번 더 살려보자. 어디? 큰 삼각형에서. 물음표를 이제 x라고 쓸게요. x제곱은 36 더하기 100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10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 자리에다가 72분의 47 써버리는 거지. 이거 뭐 이렇게 지저분해? 약분할 것 좀 약분해보자. 6이 12. 약분 6. 한 번 더 약분 3. 5. 그럼 136에다 지금 빼는 게 뭐예요? 이거 왜 이렇게? 에?
야, 잠깐만, 뭐 잘못했다. 너무 크다. 너무 큰데? 어디? 57이야? 아, 그러네. 57. 야, 그럼 잠깐만, 더 큰데? 너무 큰데? 분자가? 음수가 나오면 안 되잖아. 내가 뭐 잘못 쓴 게 있나? 약분을 잘못했나? 맞는데? 이거 뭐, 막 280 몇이잖아. 이거 136밖에 안 되는데. 뭐야? 내가 뭐 잘못 썼지? 에? 응? 지금 내가 이상한 거야? 아니, 잠깐만. 이거 아니야? 2 곱하기 6 곱하기 10 곱하기 코사인 세타 72분의 57. 다 맞는데? 57이 너무 큰. 응. 그래? 약분해서 6, 5. 지금 5 곱하기 57인 거잖아. 아, 3분의가 살아있구나. 아까 왜 3분의 사라졌지? 아. 내가 잘못 봤나 봐. 그러네. 근데 너무 지저분하다, 야. 약분돼? 오케이. 약분되네. 19. 이런 멍청이. 95? 95. 아이씨. 잘 되잖아! 41. 그래서 답은 루트 41입니다. 됐죠? 아까 왜 분모 3이 사라졌지? 안 사라졌는데 내가 못 본 건가? 모르겠다. 아무튼 됐죠? 다음 76. 굉장히 바보 같았어요 방금. 이 무슨 일이야? 정리? 76번. 두 변 그리고 각 하나. 그래놓고 나서 외접원의 반지름. 마지막 마무리는 외접원의 반지름. 무조건 사인 법칙일 것 같다. 맞죠?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고3이 될 때까지 외접원의 반지름 얘기가 나오면은 무조건 사인 법칙 최소 한 번은 사용. 오케이? 이거는 불변. 수능이 돼도 불변. 자, 어쨌든 그러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마지막 마무리는 분명히 대변, 대각 한 세트는 무조건 나와야 돼. 120에 대한 대변이 나오든. 맞죠? 자, 그럼 방금 내가 말한 게 힌트지. 뭐야? 얘가 나오면은 마지막 사인 법칙으로 마무리가 끝. 근데 지금 표현을 하고 보니까 뭐가 보여? 세 변과 각 하나 나오죠. x제곱을 구할 수 있겠다, 맞지? 얼마? 9 더하기 25.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의 120도.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코사인 60도입니다. 플러스로 바꾸면서 코사인 60도 얼마? 2분의 1 써주면은 15, 40, 49. 그래서 x는 7이 나옵니다. 그럼 끝났죠? 뭐야? 끝났죠? 왜요? 사인 120도에 대변의 길이가 7. 그게 2r입니다. 그치? 사인 120도는 2분의 루트 3이고. 그래서 루트 3분의 14는 2r. 그래서 r의 크기는 3분의 7 루트 13.
7 루트 3. 답은 4번. 끝. 됐나요? 그 다음 마지막 1202번으로 쭉 한번 넘어가 보죠. 중간에 내가 이제 뺀 것들은 활용형이라서 뺀 건데, 자, 어떻게 보면 1202번도 원뿔이라는 어떤 도형에 대한 활용이라는 느낌도 있기는 해. 근데 내가 설명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풀어보세요 한 건데요. 일단은 이 상태로 못 풉니다. 그래서 OP 쪽으로 쓱 잘라가지고 옆면을 샥 펼쳐주죠. 전개도. 그때 이 전개도에서 너네가 이게 뭐 나한테 들은 애들도 많지만 이제는 들은 애들도 있겠지만 많이들 처음 보는 거고 혹시 들었더라도 까먹는 애들이 있을까봐 이 원뿔이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아무튼 자, 뭐 여기 밑면이 딱 붙었는데 밑면의 벤지름의 크기 지금 4잖아. 그리고 여기 모선의 길이라 부르죠. 모선의 길이 12잖아. 자,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결국 Q가 어디야? OP를 3대 1로 내분하는 거. 그럼 P는 여기 있는 상황이고 Q는 싹 잘라서 반대로 넘어가서 이쪽으로 넘어가 있는 거지. 여기도 또 다른 P야. P가 그때 3대 1 여기잖아. 여기가 Q겠네. 그때 한 바퀴를 돌아서 Q까지 가는 최단거리. 최단거리는 무조건 일직선. 그래서 얘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내가 설명하고 싶었던 건 바로 이 각의 크기야. 사실은 이거 딱 보자마자 무조건 120도 바로 나와야 돼. 원래 저 각의 크기는 어떻게 찾아? 이 원의 둘레와 이 호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당연히 뺑글로 돌려서 붙어 있는 거니까. 원래는 그렇게 푸는 게 맞는데, 오케이? 그거보다 좀 더 빠른 거 내가 뭐 하라 그랬어? 결국 그 녀석을 풀다 보면 반지름과 반지름의 길이비가 1대 3이지. 그럼 중심과의 크기는 반대로 1대 3이 돼야 되는데 이쪽은 무조건 360도야. 한 바퀴 다 돌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3분의 1배 해주는 거야. 바로 120도. 알았어요? 요거 상식이니까 바로 알아두세요. 오케이? 그러면 되게 편해져. 자, 그럼 이 길이가 10입니다. 요 길이는 얼마예요? 3, 9. 끝. 삼각형에 대해서 세 변의 길이와 한 각의 크기. 코사인 법칙이겠네. x제곱은 81 더하기 144 마이너스 2 곱하기 9 곱하기 12 곱하기 코사인 120도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야분하러 가는 거지. 됐지요? 이거 더해주면 얼마예요? 225 108 더해주면 뭐 깔끔하나? 333? 예? 그래서 x는 루트 333입니다. 이 뭐이래? 또 잘못한 건가? 맞네. 3루트 37이 나오네. 답은 3번일 겁니다. 됐지요? 정리해주세요. 끝. 다음 단원으로 넘어갑니다. 어디요? 삼각형 넓이. 자, 오늘은 두 단원입니다. 이거를 사실 마플에서는 쪼개놨지 다른 교재들은 안 쪼개거든. 그냥 합쳐서 삼각함수의 활용이라고 부릅니다. 삼각형의 넓이는 뭔가 새로운 공식들이 추가되는 단원이 아니야. 다 중학교 때 배운 거야. 그래서 약간 단독 출제되는 느낌은 조금 떨어짐. 뭐랑 섞어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섞어가지고 더 많이 냅니다. 단독 출제 느낌은 조금 적당한 느낌이 들 거야, 나중에. 실제 문제에서는. 여기 단원 말고. 이 단원은 그냥 말 그대로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고. 자, 간다. 삼각형과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뭐 있어요? 이변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도 있고. 정삼각형의 넓이라면 4분의 루트 3 곱하기 a제곱도 있고 뭐 다양하겠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중학교 때 배운 여러 가지 공식들 중에 이거 있었잖아.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에 끼인 각이 주어지면은 구하는 넓이. 자, 그때 보통 일반적으로는 A의 대각의 크기가 A, B의 대각의 크기가 B라고 주어지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C라고도 볼 수 있겠다, 맞지? 그때 어쨌든 삼각형 넓이 뭐다? S는 2분의 1 AB 사인의 끼인 각. 요거.
중학교 때 배웠었죠.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왜요? 그때 당시는 C가 둔각이면은 막 파이 마이너스 C를 써야 돼 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왜 파이 마이너스 C를 써야 돼? 여기가 결국 높이를 만들 수 있는 재료야. 그래서 이 높이를 구해야 되다 보니까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는 굳이 C가 둔각일 때 따로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사인 120도 이제 구할 줄 알잖아. 중학교 때는 사인 120도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그래서 예각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뭐 밑변 높이 얘기를 다시 한 거고 이제는 사인 120도 같은 거, 코사인 120도 같은 거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요거 하나로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등장했어요? 삼각형에 대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등장을 했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등장한 문제 그런 삼각형에서의 넓이는 기억해둬라. 세변의 길이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까지 사용을 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왜 그 넓이가 나오는지는 우리가 증명이 가능하다. 결국 사인 C가 뭔데요? 사인 법칙을 사용을 해보자. 정확한 사인 법칙의 변형식 뭔데? 2R분의 C. 그거 쓰면은 넓이 끝나. 사인 C 대신에 2R분의 C를 써주면은 분모 4R 분자 ABC. 4R분의 ABC입니다.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지면 공식 하나 새롭게 등장했네요 라는 느낌보다는 원래 알고 있던 공식에서 사인 법칙을 써서 간다라고 기억을 해도 상관없어. 이 공식은 꼭 안 외워도 상관은 없다 이 얘기야. 그냥 사인 법칙 쓰다 보니 사인 C가 나오네 뭐 2R이 나오네 C가 나오네 하면서 넘어가는 거지. 알았죠? 다음 세 번째 이거부터 하면 돼. 세 번째 원이 좀 조그매. 삼각형에 내접하고 있는 원이 존재한다. 그때도 마찬가지야. A, B, C 그리고 내접원의 반지름까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이거는 완전 중학교 거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야.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A 뿔 B 뿔 C. 자, 이거는 사인 법칙이랑 전혀 무관하지 않냐? 맞지? 얘는 사인이 사용되기라도 하고 얘는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만든 공식이라도 하지. 얘는 사인 법칙과 전혀 무관하죠. 그럼 이걸 도대체 왜 다시 알려주는 걸까? 이미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언급할 거고 이번 단어에서 유독 많이 낸다는 얘기이기도 해. 뭐 외접원의 반지름과 내접원의 반지름 약간 페이크 주려는 목적도 있지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요. 결국은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이거 다 주면서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도 있지만 넓이가 40이다. 그때 각 C를 구하시오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지? 는 40 써가지고 사인 C의 그 C를 구하러 가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근데 매번 그렇게 넓이를 40입니다. 넓이가 23입니다. 넓이가 36이에요. 주면 재미가 없지. 넓이를 또 다른 방식으로 너네들이 구해봐라는 의미로 우변, 그 넓이는 얼마다라는 그 우변을 만들기 위한 재료로 얘를 많이 쓰겠다는 얘기인 거. 알았죠? 어쨌든 그래서 언급을 하는 거지 뭐 특별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중학교 공식 그대로예요. 오케이? 끝. 그러고 나면 이제 말이 안 나와. 사각형의 넓이로 넘어갈 건데 사각형의 넓이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야. 중학교 때 배운 공식 그대로 다 등장합니다. 대신에 좀 더 아까 얘처럼 다양한 상황에서도 그 공식을 그냥 써도 돼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뿐이야. 첫 번째 무슨 사각형? 평행사변형이 등장을 했다. 대신에 주어지는 재료가 두 마주보는 길이를 마주보지 않는 두 길이가 등장을 했어. 그럼 요 길이는 A고 요 길이는 B가 되겠지. 평행사변형에서. 그때 둘 사이에 각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녀석의 넓이를 구하시오야. 어떻게 구해? 반 쪼개주면 두 녀석의 넓이 같잖아. 근데 이 녀석 넓이가 2분의 1 AB 사인 세타잖아. 그 2분의 1 AB 사인 세타를 2배 해주면은 AB 사인 세타가 되겠죠. 세타라고 하죠. 됐죠? 요거. 근데 이거를 굳이 솔직히 말해서 평사 넓이를 공식으로 외워서 푼다? 아닐걸. 우리는 삼각형 두 개를 쪼개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아무튼 알겠죠? 어쨌든 이렇게 주어지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사각형이야. 그냥 대신에
두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지는 사각형이야. 어떤 사각형이든 상관없어. 평사여도 좋고 직사각형이어도 좋고 이상하게 생겨먹은 사각형이어도 좋아. 어찌됐건 간에 우리한테 뭐? 두 대각선의 길이를 제공한다라는 게 포인트지. 그리고 그 두 대각선 사이에 끼인 각을 줍니다. 이거 중학교 때 한 거야. 오케이? 자, 가자. 어떻게 넓이 구해요? A라는 길이, 똑같은 길이를 갖도록 평행이동을 시켜주는 거야. 어디로? 이쪽 끝으로 하나, 이쪽 끝으로 하나. B라는 길이도 마찬가지야. 이쪽 끝으로 하나, 이쪽 끝으로 하나. 그러면은 빨간색 사각형은 이 길이도 A, 이 길이도 A. 이 길이도 B, 이 길이도 B. 뭐? 평사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요 각은 여기로 오는 거지. 오케이? 그럼 끝났습니다. 뭔데요? 빨간색 넓이 자체가 뭐야? 빨간색 넓이가 뭐야? AB 사인 세타잖아.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각형은 요 안에 있는 요 사각형이었거든. 그래서 뭐다? 이놈과 이놈이 똑같다. 절반이네. 이놈과 이놈이 똑같다. 이놈과 이놈이 똑같다. 그 다음 뭐 해야 되냐 이거. 몰라 비꿈쳐. 이놈과 이놈의 넓이 똑같다. 그래서 빨간 넓이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해서 2분의 1 AB 사인 세타. 그 AB는 대각선의 길이. 세타는 대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알았죠? 이것도 언제 배운 거? 중학교 때 배운 겁니다. 근데 왜 다시 언급을 한다? 뭐 낼 거니까 도 있지만 근데 그대로 사용할 거면은 그냥 내지. 뭐하러 공식을 또 정리를 해줘 맞지? 그래서 이번에 공식을 한 번 더 언급하는 이유는 이 세타가 사실 둔각이었어도 상관없어. 그때 당시는 이걸 세타라고 주면은 요 각의 크기가 파이마이너스 세타인데 이 각이 파이마이너스 세타야 하면서 얘각으로 꼭 돌렸었거든. 근데 이제 우리는 사인이 둔각이어도 구할 수 있잖아. 아까 말했던 대로 사인 120도는 보자마자 우리가 사인 160도로 구하잖아. 이게 120도면 아 여기 60도네 60도네 이 생각 안 해도 그냥 사인 120도 자체가 사인 60도가 되잖아.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둔각의 크기가 주어져도 마찬가지로 항상 써도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한 번 더 알려주는 것뿐이다. 알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랑 관련된 문제들 몇 개 풀고 마무리하고 뭐 좀 하자? 이제 클리닉 좀 하러 가보자. 오늘은 기출문제 하나 풀게 될 겁니다. 알았죠? 아! 뭐하지? 단원별 풀이로 갈까? 기출문제로 갈까? 뭐 할래? 단원별로 갈래? 기출로 갈래? 기출이면 근데 등차 등비까지 다 포함이야 지금. 단원별? 오케이. 알았어. 단원별 하러 갑시다. 미안해요. 여기 24번 말고 26번 합시다. 풀고 계세요 일단. 뭐야? 쉽잖아. 아니 너무 일단 하나 더 하고 너무 똑같은 것 같아서 좀 건너뛰자. 이 정도만 하면 얼추 되겠는데 하나만 더 할까? 사각형 넓이로 가자. 음. 하나만 더 하자. 사각형. 내가 풀리고 싶은 게 사각형. 여기 있다. 기기. 시작합시다, 여러분들. 봅시다. 26번. 자,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달래. 넓이를 구하기 위한 여러 재료들 중 뭐뭐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각 나와 있네. 힌트 끝이다, 그치? 무조건 뭐 해주세요? 그 각을 끼인 각으로 가지고 있는 두 변의 길이가 필요하다. 2는 있는데 여기가 없네. x를 먼저 찾아오자. 그 거는 보니까 보이지. 뭐 세변과 끼인 각. 아 일단은 코사인 법칙을 써서 x부터 찾아주세요. 네. 그럼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코사인 60도.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나면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다 맞죠? x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y입니다. 끝. 그럼 x 값은 당연히 길이니까 2겠죠? 그럼 2 하고 보니까 끝났네. 뭐 잘라버려도 되겠다 이거. 그지? 왜? 이등변삼각형이니까. a 루트 3, 2, 뭐 1 해서 나오기도 하겠지. 근데 뭐 그렇게 하지는 말고 2분의 1 곱하기 2는 맞지. 이렇게 쪼개지 말고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사인의 끼인가. 사인의 12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약분해버리면 끝났네. 답은 루트 3. 되었니? 어때요? 정말 쉽죠? 다음 33.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A, B, E의 넓이를 구해주세요인데 이 문제는 뭐 별표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 문제는 이 그림 되게 자주 만날 겁니다. 역시 내신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그림이 될 거다 이거. 조건들은 좀 바뀔지 몰라도 그림은 거의 그대로일 겁니다. A, B, E 요 색칠되어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찾아달래. 그럼 뭐야? 변들을 구해주고 각을 찾아주세요. 이게 다네요. 끝. 뭐 여기가 세타. 그럼 여기가 90도니까 이 삼각형의 입장에서는 90도 플러스 세타 이용해서 사인 구하면 되잖아. 맞지? 그러면 먼저 어디서부터? 이 삼각형에서 그 세타부터 찾아오자. 이 삼각형을 보니까 어때? 세변과 한 각. 코사인 세타 구할 수 있겠다. 맞지? 뭐예요? 2 곱하기 6 곱하기 8분의 36 더하기 64 마이너스 16. 한 번 더 쓸까? 2 곱하기 6 곱하기 8분. 일부러 이거 아직 계산 안 했다. 분자랑 약분 먼저 하려고. 84. 약분. 4 약분되네. 21. 3 약분되네. 7. 8분의 7이네요. 코사인 세타가. 그럼 이제 어디로? 여기로 돌아와서. 누구? 삼각형 넓이 찾아달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8 곱하기 사인의 90도 플러스 세타. 이거 뭐야? 각변환이다, 그지? 오랜만에 등장한 것 같다, 그지? 사인의 90도 플러스 세타는 뭐예요? 그냥 코사인 세타 그대로죠. 8분의 7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럼 88 약분해버리고 2 약분해버리면 답은 21. 끝. 21이다 이거. 4처럼 보이네. 7 곱하기 3, 21. 알았음? 됐죠? 다음. 11번. 요 문제 별표. 자, 요 문제 별표. 물어보는 질문이 보통 두 가지야.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는 뭐냐면 요 BD나 CD 또는 BC의 길이를 물어보기도 해. 근데 그때는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요거 끼인가 기억나요? 1학년 때 배운 거. 4대 6은 BD 대 CD. 얘 2대 3. 이렇게 잡아서 뭐 전체 길을 오케이 잡는 이런 문제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알았죠? 이것도 기억은 해둬야 돼. 가끔씩이지만 등장해. 근데 지금처럼 이 BC나 BD, CD 쪽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처럼 뭘 물어보는? AD를 물어보는 문제는 좀 달라요. 이런 문제에서는 거의 99%다 뭐가 나오냐면은 각이 특수각인데 그냥 특수각이 아니라 쪼갰을 때도 특수각인 삼각형이래. 각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서 너희들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주는 거야.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는 각각의 넓이의 합을 가는 거지. 4 곱하기 x 곱하기 사인의 60도. 오른쪽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6 곱하기 사인의 60도. 근데 여기에 끝이 아니라 한 번 더 구합니다. 전체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잖아.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6 곱하기 사인의 120도. 그때 사인 120도랑 사인 60도 동일하거든. 그럼 양변을 사인 120도 각만 나눈 거네. 사인 120도 다 약분해줘. 양면에 2배 해줘.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보자. 4x, 6x, 10x야. 우변 24이죠. x값 나와요. 알았죠? 요 문제 풀이 기억해둬라. 오케이? 정말 자주 나온다. 학교 시험에 그냥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문제.
쉬워. 맞추세요라는 문제야. 알았죠? 정리. 가자. 48번. 삼각형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는 sin A, sin B, sin C 2대 3대 4 sin A, sin B, sin C 2대 3대 4 삼각형 ABC의 넓이 요거 딱 보자마자 뭐예요? 세 변의 길이비다 맞지? 그래서 아까 하는 것처럼 A를 2K로 B를 3K로 C를 4K로 잡아달라는 얘기네. 그러고 나서 요것도 상식으로 알아놔. 세 변의 길이가 아니라 길이 B가 주어지더라도 뭐는 할 수 있다? 끼인 각 하나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 2 곱하기 2K 곱하기 3K 분의 4K제곱 플러스 9K제곱 마이너스 16K제곱 K제곱 약분됩니다. 그래서 12분의 마이너스 3 오케이? 마이너스 4분의 1 코사인이니까 당연히 음수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걸로 사인 세타 바꾸라고. 오케이? 그러고 나서 삼각형 넓이를 줬으니 K 구하라는 얘기야. 알았냐? 다시 한번 사인 세타 구해보자. 뭐예요? 사인은 당연히 삼각형에서는 양수입니다. 예각이든 둔각이든 양수입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4분의 루트 15 그러면 여기서 넓이가 주어지지. 어떻게? 2분의 1 곱하기 2K 곱하기 3K 곱하기 사인의 세타잖아. 얼마야? 3K 제곱 곱하기 4분의 루트 15 그게 12 루트 15 K제곱 나오겠지. 그 K제곱 가지고 둘레 찾아주시면 답입니다. 답은 이제 9K잖아. K가 나오면 답이겠지? 알았죠? 끝. 역시 정리. 가볼까요? 오른쪽 그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0인 정삼각형 엄청나네. 내각의 크기가 60도인 거 줬다 맞지? 그리고 AD와 EC의 길이가 같도록 D라는 점을 잡았어요. 넓이가 최대. AD의 넓이가 최대. 얘를 X로 잡으면 얘가 X입니다. 그래서 얘가 20-X고요. 여기가 60. 끝났네. 그치?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재료 다 튀어나왔잖아.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20-X 곱하기 사인의 60도. 사인의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그냥 바로 가자. 4분의 루트 3에다가 마이너스를 묶을까? 그냥 가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0X잖아.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 2차 식이지. 엎어져 있겠네. 축은 10이겠네. 그러면은 뭐 해주세요? 최대가 될 때 최대 값을 구하시오가 아니라 그때의 뭐 AD를 찾아주시는 거 답은 10이지. 이게 끝. 이거 가지고 좀 다른 질문들을 하러 갈 수는 있겠지. 지금은 그냥 AD를 구하면 끝이니까 답은 10인데. 알았죠? 뭐 최대 값도 뭐 찾고 뭐 그때의 뭐 또 다른 조건들 찾아서 사인 법칙 또 쓰고 코사인 법칙 또 쓰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여기 답니다. 넓이에 대한 식을 쓰기만 했으면 끝. 마지막 69번 갑시다. 으야. 요 문제 발표. 자, 아까 내가 말했던 겁니다. 뭐요? 이 문제 잘 봐. 얘들 봐봐. 사각형의 넓이를 물어봤지. 그지? 사각형의 넓이를 물어봤는데 뭐가 주어졌어? 그냥 4변 끝. 원에 내접하는 4변 끝. 맞죠? 근데 이 문제 앞으로 조금만 가봐라. 뭐 있어? 얘는 3변이고. 뭐 있어? 66번. 원에 내접하는 똑같고. 사각형의 넓이 물어보는 거 똑같은데. 4변과 각 하나 주어졌지. 맞죠? 이게 아까 내가 말한 거야. 실제 학교 시험 문제는 66번일까 69번일까? 무조건 69번입니다. 오케이? 66번도 69번도 풀이는 똑같은데 66번은 쓸데없는 조건 하나가 더 주어진 상황이라 보시면 돼. 저 120도 안 써도 돼. 안 줘도 돼. 정확하게는 안 써도가 아니라.
알았음? 그래서 69번으로 푼 이유가 그거다. 결국 한 내각이 주어진 것처럼 푸는 거야. 여기를 세타로 잡아볼까? 찍! 얘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오케이? 그럼 어쩌라고요? AC 제곱을 두 번 구하는 거지. 하나는 이 길 얼마지? 1이냐 지금? AB 1? 하나는 1 더하기 4 마이너스 2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뭐야 이거? 코사인 세타. 근데 AC 제곱을 다시 한번 구하는 거지. 오른쪽 삼각형에서도 역시 코사인 법칙. 16 더하기 9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때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랑 같아?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랑 똑같잖아. 플러스로 바꾸고 코사인 세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뭐야? 딱 보자마자 코사인 세타를 뭐 해주세요? 구해주세요. 좌변 5 마이너스 4 코사인 세타. 우변 25 플러스 64 24 코사인 세타. 넘어가주면 마이너스 20, 넘어가주면 28 코사인 세타. 그래서 코사인 세타, 둔각이니까 음수 나오고 있겠지. 마이너스 7분의 5입니다. 그러면 이걸로 사인 세타 구할 수 있거든. 얼마야? 49, 25, 24, 2루트 6.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삼각형의 넓이는 왼쪽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4인 세타. 오른쪽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4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근데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어차피 뭐랑 똑같으니까 그냥 사인 세타랑 똑같으니까 약분 1, 6, 7 사인 세타. 그게 답인 거야. 답은 2루트 6. 4번. 알았죠? 이런 식으로 풀어달라는 얘기다. 내 변의 길이가 주어지고 원에 내접한 사각형이 있는데 사각형 넓이 구하죠. 한쪽 각을 살려서 두 개로 쪼개주시면 돼요. 알았죠? 그러면서 이제 방금 푼 것처럼 아까 앞에서도 나왔던 거 AC라는 3분을 두 번 이용하는 그런 문제로 넘어가는 거. 이거 자주 나올 문제니까 잘 봐두세요. 알았죠? 끝!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숙제는 삼각형 넓이 끝까지겠지. 행복한 1등급 포함해서 여기까지입니다. 1306번까지.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클리닉 불러갑시다.